저희 본 주제인 기후변화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교수님의 좋은 의견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좋은 의제로 발전되도록 회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주제가 굉장히 큰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임에서 그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도 큰 주제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큰 주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위원님 연구 모임에 따라서 천안하고 입장의 주로 농업이 배와 포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큰 주제에서 기후변화가 농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돕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변화라고 했는데 실제 내가 이 농사 짓고 있는 지역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시스템이 좀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그 대쪽 농가에서는 사과밭에서 화상병이 이제 우리 근육에 발병을 해서 그 많이 메모를 한 다음에 이제 메모하고서 몇 년 지난 그 시점에 다시 그 포장지에다가 재배를 할 수 있을런지 그 토양에서 화상병에 대한 안전성 검정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병해충 문제를 또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특히 그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뭐 작부책에부터 여러 가지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화상병 연구에서 크게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자연재해적인 면을 떠난다면 병해충 발생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면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들여다봤냐 이런 순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이 과제 모임이다 보니까 중간하고 최종 모임에서 한 60장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진검다리로 건너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보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궁금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이 과업의 배경은 나와 있는 대로 그 기후 변화와 거기에 따라서 그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발생하여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필요한데 저희가 정보를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기후 변화 키워드가 나오지만 실제 내 현장에서는 잘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말씀드린 화상병이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병해충의 유입에 따른 위험성을 우리가 감지하고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좀 논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것들이 배나 포도에 있어서 연구가 필요할까를 좀 알아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수행이 됐다. 현재 그 정부에서 만든 도표인데요. 그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것을 그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과제에서는 그 방제라는 측면에 진단 예측이라는 면에 봤을 때 방제 쪽에 병해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어떻게 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비용을 가장 절감하는 방법이고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진단 예측 고도화라는 것이 저희 지금 연구 모임의 첫 번째 주제에서 가장 생략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기후 적용 기술품종 개발 보고파에서 이러한 그 기상재해에 대한 병해충 발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농업 생산성하고 지속 가능성, 회복력 강화라는 큰 주제 하에서 이루어져 있는 5개의 키워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후가 변화가 된다면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현재로서는 생산성이나 병해충 피해 평가, 재배 적지에 대한 것이 과연 좋을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그 생산성 품질에 영향이 있고 또 병해충 피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재배 적지도 또 변하고 있어서 작목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작부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논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이 사실 혼재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것은 우리 동네에서 감귤을 못 재배했는데 따뜻해지니까 감귤 재배가 가능해졌다. 이러면 이제 좋은 영향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뜨거워서 배를 더 이상 못 재배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농업 근황에 어떻게 기후 변화가 영향을 주고서 우리나라뿐만은 별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자료와 그다음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가사상병 대체 장록 제시는 지난해에 좀 조사를 해서 나온 거 그리고 그 발생지에 대한 토양 정보를 좀 이번 가질 때 좀 보충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배포도의 우려 병해충에 대한 정보 자료를 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 외에 해외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가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에 대한 정보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체 작물이나 지속적 포재배를 위해서 향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자료는 저희가 자료조사 기반이기 때문에 그 국내외 여러 전문가와 그다음에 인터넷 정보 자료를 포함을 해서 자료를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토양에 대한 현장 자료는 이제 화장병 매몰지의 토양을 떠와서 거기에서 화장병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5월 말에 시작을 해서 11월 지금 최종 보고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할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도 국외에서 계속 홍수가 나거나 또 그 화산이 폭발을 하거나 또 비가 녹아내려서 어떤 지역이 범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산불이 또 발생해서 상당히 그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 속에서 그 병해충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떻게 농업에 영향이 올까 이것이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피해를 입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어느 면이 좀 클까 같은 것이 이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 기온에서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겠다. 기온이 달라진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병해충 발생 증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태풍 피해, 물 부족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기온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겠죠. 환경적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농사 짓는데 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난화는 대기를 뜨겁게 해주는 기체들이 여기 이제 탄소배출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나타나서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온에 대한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기후에 그 영향을 주는 과정 중에서 기온에 대한 변화 과정에 수분에 대한 상의 변화를 주고 농업적으로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작물 생육 증진에 대해서 약간 양의 방향으로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하고 아직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알려진 바로는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는 부분에 병해충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와 온난화가 농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에 대한 부분 이 표를 참조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적인 영향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이게 농사를 지면은 농업이고 자연 생태계라면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환경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물을 두고 봤을 때는 생물적 영향으로는 작물의 생산성, 품질, 병해충, 그다음에 재배 적지, 작부 체계, 그다음에 이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축
생산성하고 질병에 관한 문제가 기후변화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만 다뤄도 큰 주제고 품질만 다뤄도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에서는 조금 이 병해충 쪽에 좀 관계를 두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생물적 영향이라 그래가지고 수질, 토양 유질, 농경지 침수, 그 다음에 온실 피해, 그 다음에 수질이 오염되고 시설이 안 돼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하면 주로 이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생물적 영향은 이제 농업 쪽에서 좀 들여다보는 걸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기온 상승에 따라서 아까 기온이 가장 농업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본에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농축산 부분에. 일본은 자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측을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일본하고 미국 정도입니다. 사실은. 유럽도 부분적으로서 완벽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도에 벼를부터 해가지고 콩, 사과, 귤, 축산을 가지고서 2030년까지 평균 1도가 올라가겠다는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홋카이도까지 걸쳐 있죠. 위도가 높은. 근데 2050년, 2070년, 2090년 가서 보시면 귤 재배가 따뜻해지면서 귤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위로 귤 재배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벼에 있어서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 생산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국은 이제 배수도 감소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축산 쪽에서도 생산량이 저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 빼놓고는 전부 나머지 분야에서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단 농업에 영향을 준다면 결국 식량이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부분은 밑에는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공통적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될수록 점차면서 모든 옥수수, 밀, 쌀, 감자 이것들이 계속 감소할 거라는 거. 아까 일본 데이터에서 보더라도 그 정도로 감소가 예측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저희가 또 밥은 많이 안 먹고 육고기를 먹는데 거기에 대한 사료 작물에 대한 부분하고 또 그 잡부치기가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0년까지 갑자기 곡물 가격이 10년하고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다가 확 뛰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했더니 이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이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의 대부분 수출을 담당하는 나라고 전 세계의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이들 나라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바로 홍수와 그다음에 산불 재해 피해가 나다 보니까 수출국의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갈 만큼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뛴 거죠. 이 데이터가 주는 얘기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가치가 상당히 가격 상승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적인 변동은 여기 보는 것처럼 아무 일 없으면 이 정도 변동은 끝이는데 이렇게 자연재해가 겹치면서는 곡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국가의 식량 위기라는 것이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UN 기관에서 식량 안보 지수 얼마나 안전한가 113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3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있어서. 그래서 위치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식량 안보라고 하는 저희 39위의 위치에서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쪽에서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점수가 낮다는 거죠. 그것은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그 전전 이게 2022년도 조사 상황이고요. 그 전전년에는 저희가 한 27위 정도 됐는데 불과 3년 사이에 39위를 이렇게 7순위 밀려났습니다. 앞으로 더 밀려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평가를 보니까 식량 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에서는 0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 전략을 정부나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지금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요구된다.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저희가 점수 낮게 받은 그 평가 항목 중에 내부적으로 되는 게 이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식량 안보, 싼 것을 사다가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거를 자급할 수 있는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교에 따른 물 부족, 농업인력 고령화동으로 심각해진 경제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원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자금률의 상황이 1990년도에 69%에서 지금 22년에 49%, 50을 밑에 있고요. 저희가 사료작물까지 포함해서 전체 식량을 친다면 자금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를 우리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전쟁과 기후변화가 또 가속화되면 해외 의존도를 더 넓힐 수가 없게 됩니다. 팔지를 않기 때문에 더 비싼 줄을 주고 사야 되고 가서 저희가 동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자, 유엔이 지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17개의 섹터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영어로 돼